거의 한 몇십 년간 알아왔던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되어 간다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네가? 정말? 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이 암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멈춰야 하는 게 맞을까? 지금은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한 게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유방암 경험자고요. 투병 중에 경험했던 거랑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까지 이야기를 담은 유방암이지만 괜찮아 라는 책을 쓴 작가 타샤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다 마치고 지금은 호르몬 양성 타입이라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요. 4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배에 소중한 주사를 맞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페마라라고 하는 약을 꼬박꼬박 보약처럼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고 좀 당혹스럽고 무섭고 근데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원하는 거를 딱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랑 똑같은 혹은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타입의 똑같은 경험을 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거를 기록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요. 진단받고 이제 처음 치료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감정들, 그다음에 정보들 필요한 것들도 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글이 한 200개가 넘었더라고요. 실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매년 검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운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제가 19년도에는 휴직을 1년 했었어요. 그래서 검진을 안 받고 20년도에 원래는 매년 초에 검진을 받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검진을 또 연말로 미뤘거든요. 원래는 회사 검진이 11월이었는데 10월 달에 우연히 샤워하려고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가슴에 멍울이 만져졌고 약간 느낌이 정말 그 사람이 그 예감이란 게 있나 봐요. 주변에선 다들 그냥 양성일 거라고 멍울 많다고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느낌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동네 병원에 가서 했는데 바로 진단 받았었어요. 조직검사 전이라 암 타입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당서울대에서 검사하고 첫 진료에서 2기 정도 될 것 같다. 크기는 한 2.5cm, 3cm 정도 되고 호르몬 양성이다. 근데 양성인데 아주 강한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 듣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임상을 할 거냐 아니면 수술을 먼저 할 거냐 뭐 이제 등등등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내가 유방암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단받기 1년 전쯤에 시어머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었고 3기셔서 이제 거의 치료도 좀 많이 힘들게 하시고 해서 그 과정을 옆에서 봤었는데 그리고 가족력도 없고 이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실감이 잘 안 났었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하이퍼에다가 굉장히 밝고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모유 수유도 되게 억척스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워킹맘인데도 새벽마다 운동하고 막 그렇게 엄청 건강하고 막 이렇게 그런 캐릭터였어. 진단 사실을 알렸을 때 사람들이 엄청 당황했죠. 왜? 네가? 정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가족들 같은 경우도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가 왜? 가족력도 없고 나 아닌데 네가 왜?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제 아이들 좀 커서 살만한데 네가 왜 이제 아프냐고 하면서 좀 많이 우시기도 했고 남편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1년 전에 또 아팠고 인제 치료 맞춰서 이제 조금 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와이프가 아픈 상황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다들 비슷했던 거 되게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게 사람들이 저렇게 건강하던 애가 암에 걸렸네?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마다 표준 치료의 순서나 과정이나 이건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가장 먼저 진단받고서 임상 치료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임상 치료가 약간 항호르몬 치료랑 비슷한 거긴 한데 그래서 임상 치료를 한 3개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했는데 원래는 처음에 갔을 때는 임상을 안 하고 수술을 먼저 하면은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상을 하게 되면 혹시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임상을 먼저 했는데
다행히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부분 절제를 진행했고, 그래서 부분 절제하고 나서는 이제 항암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검사를 했어요. 간절히 빌었으나 합격점을 살짝 벗어나갔고 다시 항암을 했고요. 항암 한 4차 해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사선도 한 23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치료 중에서는 항암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기존에 거의 한 몇십 년간 알아왔던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되어 간다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예민하지 않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엄청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옷을 다 거꾸로 입고 다녔거든요. 이 솔기 때문에. 잠도 원래 이렇게 누우면 딱 자는 그런 편이었는데 불면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아, 내가 이제 예전의 몸이랑 정말 달라지는구나. 원래 처음에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당황은 했지만 아, 치료법이 있고 이걸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몸이 계속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혹은 사람들과 그렇게 다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약간 멀어지는 느낌, 단절감, 그리고 고립감? 가령 회사 동료들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뚝 떨어진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저희 유방암 환우들 모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이 원래 나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하구나. 내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아질 수 있구나. 더 힘든 사람도 눈에 보이니까 그걸 또 도와주면서 얻는 약간 위로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을 받아서 힘들고, 또 치료를 할 때는 치료를 해서 힘들고, 치료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또 그게 또 두려워서 매 순간들이 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서 힘들거든요. 힘들고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었고, 실은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나면 예전이랑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좋은 일상이 찾아올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저도 실은 듣고 싶었던 말이었고. 제가 지금 올해로 직장 20년 차예요. 오늘이 직장 근속 2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그 암 진단을 받기 이전에 내가 열심히 18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 암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멈춰야 하는 게 맞을까? 결정적으로 이제 복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이거를 안 해보고 포기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암 경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암성 피로라는 게 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버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럴 수 있나요? 되게 신기한 게 약간 그 패턴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조짐이 이제 딱 보이면 이제 간식을 먹어주거나 살짝 쉬어주거나 하면서 패턴을 찾고 해서 지금은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한 게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예쁜 건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보고 상상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일병장수한다는 뜻이죠, 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은 제가 뭐를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누는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여운 할머니가 되어 있고 싶어요.